1, 2년 뒤 어디에서 사느냐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주거용 착공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용 착공 면적이 무려 서울은요, 45.5%가 감소했습니다. 45.5%. 자, 그래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지난 통계를 보고 연구를 보게 되면은 이 건설 투자와 착공 면적 증감에 따른 그 시차가 2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착공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줄어든 시점의 2년 후부터 건설 투자가 감소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다시 건설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20 토요일 1시에 건축 실무교육 1기가 개강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댓글에 수강 신청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도를 결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건설 동향 브리핑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언론에서 뉴스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에 건축 착공 면적을 좀 결산했는데요. 14년 내에 최저로 나왔다. 그만큼 2023년도가 경기가 어려웠다. 이 부분이 뉴스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투자에 관련된 감소가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28일자 뉴스를 보니까요. 정부가 건설업 위기에 따라서 3조를 먼저 풀어서 사업을 좀 인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2024년 3월 22일에 발표한 건설 동향 브리핑을 가지고 2023년도 건설 경기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3년도 건축 착공 면적인데요. 전반적으로 큰 통계를 보면은 2022년 대비 무려 31.7%가 감소했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많은 인허가 통계를 좀 여러분에게 발표했는데요. 건축 허가 통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착공 면적이 되겠습니다. 착공 면적은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착공 면적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건설 경기가 그만큼 위축됐다. 이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좀 충격적인 게요. 2009년 이후에 최악으로 떨어진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9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7,125만 제곱미터가 착공을 했는데 그 이후로 14년 내에서 최악으로 떨어진 부분이 바로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착공 면적이 7,568만 제곱미터인데요. 202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경기가 하락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착공 면적이 떨어진 시점이 2022년부터이기 때문에 착공 면적과 건설 투자에 관련된 이 연동이 2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앞으로 2024년도가 더 안 좋다. 이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착공 면적이 2009년 이후로 최악으로 떨어진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착공 면적 감소 이유를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잘 아는 바와 같이 급등한 공사비, 최근에 공사비가 2년 내에 거의 한 40%가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뉴스를 보니까요. 급등한 공사비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인건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동시에 또 인건비까지 올랐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52시간의 이 제도가 건설 현장과 안 맞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상승했다. 그래서 비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의 인건비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한 공사비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인건비 부분이 되겠고요. 이 내용이 착공 면적에 감소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 상승과 집값이 하락했다. 최근에 뭐 금리를 인하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6월 달에 금리가 인하되면은 아마 한국도 금리가 인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집값 하락이 되면서 2024년도 뭐 잠깐 반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집값 하락도 착공 면적에 감소 이유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착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시장이 위축되면은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안 좋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경기가 안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PF죠. 부동산 PF 문제가 뭐 134조 또 202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2024년도에 이게 어떻게 터질지 상당히 조금 긴장감이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PF 문제도 착공 면적의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주택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택뿐만이 아니라 상업용과 공업용도 상당히 건축공사 착공이 함께 위축된 것이 전반적인 착공 실적 위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이라든가 상업용, 공업용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건축공사 착공이 다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거용 착공 면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1, 2년 뒤 어디에서 사느냐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주거용 착공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용 착공 면적이 무려 서울은요, 45.5%가 감소했습니다. 45.5%. 자, 여기서 뉴스를 보면은 13년 내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침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 자료를 보면은요, 2009년도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한번 올랐다가 2022년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용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27.5%, 즉 전국 통계를 보게 되면은 27.5%가 감소를 했는데 서울이 무려 45.5%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요동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원인을 보게 되면은 공사비 갈등으로 주요 정비 사업이 지체되고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미분양 물량이 적체된 영향으로 예정보다 주택 분양이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주거 프로젝트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한번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각 지역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전국 통계를 보면은 27.5%가 감소했고, 수도권이 23.4%, 자, 지방이 30.3%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방에서도요, 세종과 대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가 90.2%로 너무나 많은 감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86.6%가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거의 착공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세종이 너무나 안 좋고요. 특히 세종이 전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위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경남, 충남, 제주 전년 대비 50%까지 감소를 했고요. 자, 여기서 경기가 좋은 지역이 광주와 부산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167%가 증가를 했고요. 부산 같은 경우가 57.8% 증가, 그리고 인천도 31%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국 통계를 보게 되면은 광주, 부산, 인천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마이너스로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주거용 착공 면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거용도 마찬가지로 14년 내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상업용, 공업용 모두 다 감소를 했습니다. 자, 다만 교육, 사회용만 제외하고 모두 다 감소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증가를 한 부분이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 물량으로 보게 되면은 33.7%가 감소했고요. 상업용이 더 심각합니다. 상업용이 42.5%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업용 같은 경우도 14년 내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년 대비 26.4%를 감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상업용은요, 전년 대비 2%가 증가했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1%가 감소했기 때문에 교육 사회용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체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업용 같은 경우는 42.5%가 감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도 준공하고 공실이 많고요. 공사하다가 중단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업용까지 상당히 여파가 크게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의 경우에 수도권에서는 38.2%가 감소했고요. 지방에서는 29.3%가 감소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좀 더 부진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유일하게 좋았던 부분이 광주시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18.3%가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주거용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했습니다만은 비주거용 같은 경우도 착공 면적이 증가한 부분이 바로 광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가 0.6%가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에서는 무려 49.3%가 감소해서요. 지역별로 가장 침체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이제 경기도죠. 경기도가 무려 49.3%가 감소를 했고요. 수도권이 38.2, 그리고 지방을 통계를 보게 되면은 29.3%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감소했다.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세종시도 안 좋고요. 대구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47%가 감소를 했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43.8%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세종과 대구시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착공 감소로 2024년도 건설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경기 선행 지표인 건축 착공 면적의 위축은 향후 건설 투자의 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아무래도 착공을 하게 되면은 2년, 3년 후에 공급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건축 착공 면적이 선행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에 1.4% 증가한 건설 투자는 2024년도에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연구에 의하면 건설 투자와 건축 착공 면적 증감률의 시차가 대략 8분기, 즉 2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2022년부터 착공 면적이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그 후로 2년인 2024년부터 건설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지난 통계를 보고 연구를 보게 되면은 이 건설 투자와 착공 면적 증감에 따른 그 시차가 2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착공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줄어든 시점의 2년 후부터 건설 투자가 감소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다시 건설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 3월 28일에 최근 뉴스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위기의 건설업 3조를 풀어서 급한 불을 끄겠다. 그래서 대대적인 건설 위기에 관련된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 방안을 발표했고요.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 건설사의 보유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설사가 PF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현장들을 LH에서 좀 싸게 매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 구조 조정 리츠, CR 리츠 같은 경우도 10년 만에 재도입하겠다. 이런 뉴스가 3월 28일 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과 미분양 적체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과거 정책을 다시 꺼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3월 28일 날 국토부에서 건설 경기 회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 파일을 보니까요, 많은 부분에서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앞으로 좀 어떻게 나올지, 4월 총선 이후에 건설업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좀 총선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도 건설업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들을 하나둘씩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LH공사에서 건설업 보유 토지를 매입을 하고, 또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도 좀 매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3조를 풀어가지고 급한 불을 일단 껐습니다만은 앞으로 다른 위기가 또 나올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를 결산하는 착공 면적에 관련된 추이와 또 2024년도 건설 투자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킬지 이 내용도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 건설 동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